혹시 모르니까. 진짜. 안녕하세요, 홈미케닉 에이포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파크툴의 휠 텐션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파크툴의 텐션 미터, 당연히 파크툴 앱이니까 파크툴의 공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버니어 캘리퍼스, 이거는 스포크의 두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혹시나 없으시면은 제조사의 공식적인 스펙을 알아보시거나, 이런 형태의 게이지들도 있지만 이게 있을 확률이 더 낮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해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먼저 이해를 하자면 앞선 영상들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에서는 살짝만 짚고 넘어가자면, 텐션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긴장입니다. 우리가 현재 말하고자 하는 뜻이랑은 겹치는 부분도 조금 있지만 조금 생뚱맞죠? 그래서 제 뇌피셜로 저는 장력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즉, 이 장력, 잡아당기는 힘, 말 그대로 힘이기 때문에 이 또한 수치로 표기가 가능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수치를 보는 법 또는 쓰는 법을 알아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파크툴 공식 채널에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어 능력자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참고하시는 편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이 텐션을 측정하거나 조정하는 작업은 림의 정렬이랑 물론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절대 크지 않다는 점, 다시 말해서 별개의 작업이라고 봐도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시작을 좀 해볼게요. 먼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휠의 텐션은 타이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타이어를 탈착해 주시고, 튜블라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빼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셔야 돼요. 폰으로 하셔도 되고 컴으로 하셔도 되는데 전 패드로 할게요. 먼저 구글에서 파크툴 텐션 앱을 검색을 합니다. 한글로 하셔도 되고 영어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들어오면은 이제 아메리칸 투어가 시작이 되죠. 이거를 그냥 지금 현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영어들이기 때문에 그냥 해도 문제는 안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한글과 영어 두 가지를 다 띄워놓고 시작을 할게요. 오역 같은 거는 그냥 다 무시를 하시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휠 설정에 자료라는 게 있어요. 자료가 뭐죠? 휠에서 보시면은 매트리얼, 재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재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재질은 그 림의 재질이 아니라, 어쩌나 우리는 스포크의 텐션을 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스포크의 재질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강철, 알미늄, 스피너지 PBO, 티탄, 탄소섬유, 마비가 R2R, 총 5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자, 탄소섬유, 마비가 R2R,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카본 파이버, 탄소섬유, 마비가 R2R. 이게 무슨 뜻이냐면, 카본 스포크로 된 것 중에 일단 마비가 R2R, 림투림인데, 이제 요 방식은 마빅의 CU랑 CCU, 그러니까 같은 휠이에요, 두 개나. 예. 요 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물론 다른 라웨나 코리마 NTC 같은 이제 다른 카본 스포크로 된 휠들도 있지만, 그 휠들은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설정을 제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들도 있겠지만,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미국의 화이트 인더스트리즈에서 제작하는 휠셋 뿐인데다가 무특 휠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휠도 굉장히 적지 않나 라는 생각과 일치하게 보시면은 옵션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스피너지 PBO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것도 말 그대로 스피너지사의 유명한 휠이 있죠. 아무튼 그 스피너지사에서 만든 새로운 재질의 스포크인데, 설명을 읽어보니까 합성 섬유이긴 하더라고요. 카본은 아니고.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알루미늄 스포크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보고 아는 휠셋보다는 모르는 휠셋이 더 많다는데 장담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내용은, 이 휠의 스포크의 거의 한 80% 이상은 요 강철, 그러니까 스틸 재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자신의 휠이 알루미늄인지 스틸인지를 알 수가 없을 때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자석을 쓰시면 돼요. 이렇게 스포크에다가 자석을 붙여봐서, 자석이 붙으면 당연히 스틸이고요, 강철이고, 그리고 안 붙으면 알루미늄이고, 티타늄인데 모를 일은 없으실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는 당연히 재질적으로 구분이 되니까, 육안상으로도 재질이 구분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하는 강철에 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주, 이게 뭘까요? 라운드, 그러니까 원형이네요. 그리고 입, 이거는 굳이 안 봐도 되지만, 요거는 영어를 쓸게요. 라운드와 블레이드가 있습니다. 자신의 스포크가 가느다란 와이어 같이 생겼다, 원형이고요. 라운드고요. 동그랗지 않고 넓적하다, 그러면 이제 블레이드 스포크입니다. 여기서는 EP라고 하는데, 이 말은 어디가 쓰지 마세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는 거는 스틸 재질은 아니지만 블레이드 형태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하는 방법만 보세요. 이 휠을 참고하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운드를 선택을 하면은 두께가 한 가지밖에 없겠죠. 당연히 원은 타운이 아닌 이상. 하지만 이제 블레이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두께랑 폭이 나옵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해서 넓적한 폭이랑 날카로운 두께를 재시면 돼요. 자, 폭이 약 3mm, 그리고 두께가 약 1.1mm가 나옵니다. 그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나면은 최신 정보 업데이트를 눌러주시면 환산표는 지금 안 보셔도 되고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스포크 개수를 세알이셔야 돼요.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어서 세알이시면 돼요. 대부분의 앞휠들은 섭이 개수가 양쪽으로 똑같고, 뒷휠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개수가 다른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런 경우는 참고해 주시고 개수를 세알아주세요. 한쪽씩, 좌측과 오른쪽을. 저 같은 경우는 10개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포크를 10개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쪽도 똑같이 10개. 그리고 변화라고 하는 요거는 오차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에 대한 오차냐? 텐션 미터가 눈금이 생각보다 넓어요, 이게 수치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통상 10%로 놓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마카를 하나 준비를 하셔서 밸브 홀을 기준으로 이 브레이크 라인에다가 한 방향을 정해서 그 한 방향으로부터 번호를 매겨줄 거예요. 이 브레이크 라인이 알루미늄이면은 어차피 지워지기 때문에 마카로 하든 뭘로 쓰든 간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카본 휠은 저는 여기 좀 쓰기가 아깝죠. 그래서 그냥 일반 종이 테이프로 해서 번호를 매겨줄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1번이고 이 반대쪽도 여기가 1번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면 얘도 똑같이 2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얘가 1번 1번인데 얘가 2번이라고 했을 때 반대로 얘는 반대 방향으로 얘가 2번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번 1번, 2번 2번, 자 3번, 물론 얘네 둘이 10번이겠죠? 그러면 이제 텐션 측정의 준비가 끝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서는 엄청난 내용이 많지만은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답시고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거라고는 태블릿 몇 번 두드리고, 그리고 스포크에 번호를 표시한 것밖에 없어요. 타이어도 뺐네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스포크 텐션 미터가 역할이 시작이 됩니다. 텐션 미터에는 이렇게 3개의 돌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움직이고 2개는 안 움직이는데, 이 점선을 따라서 스포크를 놓아주시는 거예요. 스포크를 놓고 얘를 살살 놓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튕기시면 안 돼요. 튕기시면 그 힘 때문에 스포크가 더 약하게 측정이 되기 때문에 살살 놓아주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렇게 2개를 맞대고 살살 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치를 보시면 이 정도는 10이 조금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10으로 보는 게 아니라 9.75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9.75를 기록을 하세요. 바로 앱에다 기록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저처럼 메모를 해주셨다가 한 방에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스포크가 20개니까 20번 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측정한 결과값들을 옮겨서 적어 볼게요. 그리고 결과를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이러한 가시적인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설명드린다고 했던 별개의 작업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서는 마치 휠의 균형을 나타낼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이거는 휠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스포크의 텐션에 대해서만 나타내는 겁니다. 뭐 처음부터 림이 조립 이전에 틀어져 있었거나 아니면 사용 중에 조립 후의 충격에 의해서 정렬을 했다면 이 그래프가 얼마든지 균등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의 결과가 이러한 형태나 아니면 비슷한 형태가 나왔다고 하면 그 휠에 스포크에 해당하는 넘버를 적어놨기 때문에 그 넘버를 보시고 그 스포크를 찾아서 그 스포크가 있는 림이 틀어졌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틀어져 있지 않다면 신경을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나오는 이 결과값입니다. 여기에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평균 스포크 장력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이 우리가 도출해내고자 하는 결과값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 텐션 미터의 눈금에 대한 오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 휠 텐션 앱의 사용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영상을 끝낸다면 좀 벙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휠을 정렬을 할 때 참고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휠이 한쪽 방향으로 틀어졌는데 그 틀어진 방향의 반대 방향을 쪼아서 당겨 올 것인지 아니면 이 틀어진 방향을 풀어서 밀어낼 것인지 그러한 결정을 지을 수가 있고요. 뭐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뭐 휠이 결과적으로 좀 노후가 돼서 자연히 텐션이 풀렸는데 그 텐션을 쪼으려고 하는데 과연 그 텐션을 얼마만큼이나 쪼아야 할지 이러한 것들 정도인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더 많은 참고를 하기는 해요. 뭐 제가 지금은 말로 하려니까 좀 어렵다고 느껴지는데 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도 제가 스스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어지간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체감이 되거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텐션이라는 게. 그러면 아직 제가 방금 의문점을 하나 더 만들어냈죠. 그러면 얼마만큼 쪼아줘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가장 좋은 정답은 말 그대로 제조사 측에 문의를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는 저도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좀 더 더 웹을 뒤져보면은 자료가 나오겠지만 그러한 수고를 조금 덜어드리는 방안이 뭐냐면 명령이라고 되어 있는 책 아이콘 누르시면 돼요. 누르시면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영상 또 바로 재생이 가능하죠. 맨 밑에 보시면은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기성 휠들을 이렇게 써놨어요. 뭐 휠들이 좀 많지도 않고 모델들이 다 좀 옛날 모델들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말하는 이 수치가 크게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설명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뭐 이 페이지에서 뭐 요 내용을 번역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좀 더 몇 개의 메뉴가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여기 들어가 보셔도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뭐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은 걸 뭐 영상에서 뭐 이걸 다 설명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분량이 실패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이상으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글들이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쳐볼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뭐 언제가 될지라고 기약은 못 해드리지만 휠을 이런 거창한 공부 없이도 야매로 정렬하는 법에 대해서 좀 다뤄볼까 하고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지금까지 홈미케닉 에이포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